각시도 해운대 독서실 귀신 원고. 어떤 장소에는 시간이 멈춰 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녹음된 테이프처럼 계속 반복되며 우연히 그 주파수에 맞춘 사람에게 끔찍한 진실을 보여준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의 한 독서실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2003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돌아온 독서실. 나는 한서윤 27세입니다. 서울에서 3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번아웃으로 퇴사하고 부산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취업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동네 독서실을 끊었는데 그곳은 제가 중학생 시절 여름방학마다 드나들던 바로 그 독서실이었습니다. 24년 전 나는 13살이었습니다. 매일 오후면 독서실 구석자리에서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남아있던 독서실에서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겨드랑이 사이로 슬쩍 뒤를 보니 하얀 저고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학생, 이제 문 닫을 시간이야. 그 목소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차가우면서도 끈적한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죠.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독서실 아저씨가 열쇠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서윤아, 아직도 있었구나. 벌써 9시야. 그때 아저씨는 분명히 혼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누군가 말을 걸었다고 확신했죠. 그 이후로 독서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이제 어른이 된 나는 그때의 기억을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독서실에 앉아 공부를 하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남아있을 때면 등 뒤로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다시 그 소리. 독서실을 끊은 지 일주일째 나는 매일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도 끝까지 남아있곤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9시 30분 독서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와 제 연필 소리만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학생, 이제 문 닫을 시간이야.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24년 전 그 목소리와 완전히 동일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겨드랑이 사이로 슬쩍 뒤를 보니 또다시 검정 고무신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고무신 위로 하얀 버선이 보였고 그 위로 물에 젖은 듯 축축한 한복치마가 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나는 숨을 참고 눈을 감았습니다. 1분, 2분. 영원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 위에는 작은 비단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서 축축한 하얀 비단천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고무신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각시도.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중학교 친구 미영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영이는 예전부터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은 미영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윤아, 혹시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하얀 저고리에 검정 고무신. 그리고 뭔가 젖어 있는 것 같았어. 미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심각한 표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예전에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 500년 전 청양에 살던 여자 이야기야. 그 여자는 남편과 아이를 극심한 질투심 때문에 죽였대. 남편이 첩을 들이고 자기를 무시하자 결국 폭발한 거지.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죽기 전에 이렇게 저주했어. 나는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남자와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실제로 그 여자가 죽은 후 그 지역에 이상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대. 특히 임신한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지. 미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한 스님이 나타나서 그 여자의 혼을 그림 속에 봉인했대. 그 그림 이름이 각시도야. 각시라는 건 새댁을 뜻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자는 아이를 죽인 어미였거든. 그 그림이 지금도 있어? 응. 우리 창고에 있어. 할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절대 펼쳐보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본 그 귀신은 각시도의 각시였습니다. 하얀 저고리, 검정 고무신, 그리고 그 차가운 기운.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미영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체를 알고 나니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미영이는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두루마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만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괜찮겠어? 응, 한 번만 보고 싶어. 그림을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정확히 제가 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따은 여인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눈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동안 여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독서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던 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간다든지, 밤늦게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결국 다른 이용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독서실은 다시 폐쇄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제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각시도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면을 보고 있던 그 여인이 점점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여 뭔가 말하려고 했죠. 너, 나를 깨웠구나. 거울 속 각시. 긴박한 음악 변주. 그림을 본 후 일주일째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아닌 다른 여성의 얼굴이 반사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핸드폰 검은 화면, 심지어 물웅덩이에서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각시도 속 여인의 얼굴이었죠.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를 따아 내린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싫어.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밤에만 들렸는데 점점 낮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가족끼리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들렸죠. 질투스러워. 너무 질투스러워. 이상한 건 그 감정이 저에게도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길에서 행복한 커플을 보면 이유 없는 분노가 치밀었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을 보면 묘한 증오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제가 원래 가지지 않던 것들이었는데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내가 못 가진 걸 왜 저들은 가졌을까?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지 각시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와 각시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때로는 각시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점점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독서실 아저씨의 비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2003년 당시 독서실 관리인이셨던 박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죠.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아저씨도 제가 그때 그 학생이라고 하니 기억해내셨습니다. 아, 서윤이구나. 그런데 왜 갑자기?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자 아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아저씨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무거운 입을 열으셨습니다. 서윤아, 그때 네가 그 일을 겪은 후로 독서실에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처음에는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지. CCTV요? 그래. 그날 밤 9시 30분경 영상을 보니까 네가 혼자 앉아있는데 내 뒤에 누가 서 있더라고.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는 카메라에만 찍혔어. 실제로는 안 보였거든. 그런데 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 그러고는 내 귀에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이후로 밤마다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 아무도 없는데 의자가 움직인다든지 전등이 깜빡인다든지.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다른 학생들 반응이었어. 그 자리에 앉은 학생들마다 며칠 못 가서 그만뒀거든.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 뒤에서 누가 지켜본다고.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독서실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내가 다시 나타났다는 건 그 여자가 아직도 거기 있다는 뜻 아닐까? 각시가 된 여자. 그날 밤 나는 다시 독서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텅 빈 독서실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들과 의자들이 어둠 속에서 기괴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죠. 나는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 이제 문 닫을 시간이야. 이번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각시도 속 그 여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검은 머리, 그리고 끝없는 원한이 서린 눈동자. 너, 나를 깨웠구나. 그녀의 입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500년을 기다렸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고 있잖아.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건드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취업에 실패한 좌절감, 남들과 비교당하는 열등감. 넌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겠니?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기억이 제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500년 전 그녀의 이름은 원려였습니다. 18배 혼이 나여 남편을 사랑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남편의 관심은 첩에게만 쏠려 있었죠.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과 질투심, 그리고 마침내 폭발한 분노. 나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두 사람. 다음날 아침 나는 독서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제 눈동자가 예전보다 더 차가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끔 거울 속에서 원려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각시도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림 속 여인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의 원한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만족스러워 보이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말아서 다시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봉인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서윤인지 아니면 원려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가 된 건지. 음악 정적 후 다시 시작.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그 독서실 자리에 새로운 학원이 들어섰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혼자 공부하고 있었죠. 오후 10시 그 학생의 등 뒤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검정 고무신이 바닥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학생, 이제 문 닫을 시간이야.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